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고 또 유럽 정상들 다 모이고 출동했습니다. 다자회담하고 네. 또 푸틴의 약속까지 받아냈네요. 네. 노벨 평화상 받겠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예, 예. 몇 가지가 놀라웠던 점이 유럽 정상들하고 할 것 없이 다 단체 사진을 찍는데 네. 그런 사진 보기 드물잖아요. 아, 그렇죠. 쫙 일렬로 섰죠. 예. 예. 오히려 EU 집행위원장을 갖다가 제일 이쪽에 왼쪽으로 세우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젤렌스키 좌 마크롱인데 맞아요. 예. 마크롱 대통령도 옛날에 샤방샤방하던 얼굴에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표정이 내가 여기서 지금 이 병풍 써야 돼 하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옷 달라진 거 보세요. 아내가 이제 자세히 보면 검은색 셔츠. 네, 예.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의식했는지 그때 마중 나가서 기다리다가 나오는데 옷부터 보고 반가워하면서 멋져 보여 이러고. 그리고 그때 그 차림새 착장을 가지고 얘기했던 기자도 하고도 주고받은 농담이 있잖아요. 기자가 이제 또 얘기하니까 오히려 젤렌스키가 그 기자한테 당신은 그때랑 옷이 똑같다. 예, 그랬대요, 기자한테. 예.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네. 바이든 때의 미국하고 다르거든요. 같이 동업하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예. 예, 그냥 넘어가시죠. 어쨌거나 빨리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네. 자, 오늘 네. 오랜만에 모셨어요. 예, 그래요.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이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사무실도 옮기고 바쁘다고 하시더니 네. 이 머니쇼에 이렇게 안 나오시면 어떡해. 네. 좀 멀죠. 좀 멀어져가지고. 멀어요. 좀 멀어져가지고 네. 강남으로 가셨나? 네, 여의도에서? 네, 네. 네, 네. 오늘 이 대표님 나오시니까 우리 또 제작진에서 반가워하시는 분 계시네. HS 아카데미 유료 회원 계시네. 그러니까요. 유료 회원분들은 이 대표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 싫어하실 텐데 우리 돈 내고 보는데 저걸 갖다가 우리가 아주 프라이빗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 방송에 나와서 다 얘기해버리면. 네,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네, 다 얘기해드렸습니다. 오, 그래요. 기대됩니다. 예. 아니 그래요. 모처럼 나오셨어요. 그동안의 시장 흐름 한번 미국 우리 순서로 해가지고 한번 좀 이효석 특유의 한번 정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그 주식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 좋죠. 너무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아침마다 이제 보는 것 중에서 월드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월드 그러니까 인덱스? 이제 우리가 보면은 미국이 올랐어, 한국이 올랐어, 중국이 올랐어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지만,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지수화해가지고 만든 게 있거든요. 뭐 사상 최고치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일단은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따로따로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최근에 뭐 좀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올해 주가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미국도 보면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뭐 어제 살짝 조정을 받긴 했지만 사상 최고치 근처이고요. 어제 보시면 좀 특이했던 것이 중국이 2015년 이후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중국 요새 그러니까 날라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뉴스의 이제 그 제목을 이제 헤드라인을 보면은 뭐가 안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뭐가 복잡하고 뭐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다 기록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있지만 그걸 이겨낼 만큼의 어떤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어제 이제 블룸버그 뉴스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지금 어닝 시즌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닝 시즌에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비율이 역대 최고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막 관세 때문에 뭐 난리 난다고 하던데. 그런데 역대 최고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증시나 투자 환경은 상당히 좋은 환경이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최근 뭐 한두 달 사이에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났던 변화는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이 네.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계속 뭐 여기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입장에서 봐도 진짜 많이 변하고 있다. 이더리움도 좋더라고요. 이더리움도 예.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자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있는 상황이 그 코로나 때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런 질문을 네, 되게 많이 그랬죠. 받았거든요. 네.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경제랑 주가랑 상관이 없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제랑 주가랑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를 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주가 올라요? 예, 경제랑 주가랑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이 주가도 그렇고 자산의 가격을 올라가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라고 네.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모든 것의 가격은 그 가격을 표시하는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도 그렇고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잘 보시면은 주식 시장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주식들 보면은 아르헨티나 주식 뭐 이런 주식이 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 회사 그 나라가 뭐가 좋은 게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나요? 예, 근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일단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당분간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떨어지니까요. 네. 자산 가격 상승세도 계속 이어질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높겠네요. 자산 가격이 예.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막 세상이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예. 이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투영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돈의 가치는 원래 계속 떨어져요. 네네. 근데 유독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예.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 말씀은 또 뭐 다르게 얘기하면 또 유동성 랠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쵸. 예.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는 예.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물건의 가격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과 자산 가격은 또 다른 거죠. 물건의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중국에서도 과잉 생산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요즘 장이 좋다고 하면 이렇게 좀 동의를 하기 힘들다. 난 안 그런데 하는 분들도 적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 측면에서 그 언제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셨느냐가 들어갔는가가 맞아요. 또 예. 이렇게 관건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 지수만 보면 분명 한데 그 부분은 없잖아. 그런 면이 있고 그래 이제 타이밍에 그건데 우리 장은 어떻게 보면은 꽤 좋다가 8월 들어서 갑자기 안 좋아요. 뭐 이래저래 얘기합니다만 정책적인 변수가 크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시장이 예.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예 많이 많이 올랐죠. 올랐죠. 금년 들어서 올해 계속 올랐었죠. 올해 네. 많이 올랐어요. 올해 많이 올랐죠. 그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PBR 기준으로 PBR이요. PBR. 그러니까 장부가 네, 기준으로 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장부가 기준으로 5.3배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5배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0.8배였어요. 예, 그러니까 한 배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도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예. 최근에 그게 0.8배에서 1.1배까지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개선될 거다, 제도가 개선될 거다 이렇게 기대 안 했어요. 기대를 하게 만든 거죠.
기대하게 정치권에서 만들었죠. 예. 아니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분들이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말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예. 상황을 보면 예.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는 거고 음.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고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나오고 그렇죠. 있고 뭐 심지어 이제 뭐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는 주식이 무슨 뭐 불로소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좀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가 외국인 투자자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네.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뭐 개선한다며 그래서 들어왔다가 안 하네? 그러고 나가고 한다며 안 하네? 이러면서 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아무 뭐 변화가 없고 그러면 정말 실망을 많이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목소리도 좀 내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속보효를 비롯해서 이 대표 올리는 영상들 썸네일만 보고 그 이렇게 화면들 이렇게 썸네일에 올라온 장면들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정책 당국에 대한 분노라 할까 그런 게 느껴지던데 저는. 네. 네. 저는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음, 생각하는 네.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이 예. 글쎄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냐 안 좋냐 이런 걸 떠나서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예.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잖아요. 부라고 얘기하죠. 웨스. 이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저장되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도 좋아요. 근데 너무 관성적으로 부동산에 저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어찌됐건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종전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젤렌스키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뷰 좀 들어볼게요. 그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다라는 예. 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일단은 왔잖아요. 그렇죠. 예. 다. 그 가기 어렵거든요. 멀고 예. 맞아요. 비행기 예. 타고 가야 되고 네. 일단 모였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푸틴이 왔을 때도 보면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스텔스기를 띄워가지고 뭐 움찔하게 만든다든지 그렇죠. 예. 이런 이제 그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물론 트럼프로 대변되긴 하지만 상당히 그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구나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깔고 미국 깔라고 틈만 나면 깔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약간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미국의 좌파 언론들 뭐 내지는 주류 언론들이 그렇다는 거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한국이 그래가지고는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더 많죠. 예, 당장 25일 만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는 게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미국이 왜 저러는 거지? 미국이 옛날 같지 않고 바뀌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공부해 보니까 미국이 원래 그랬더라고요. 원래.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그 광고 카피라이트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어떤 그 백인 여성이 청바지를 입고 나는 그레이트 진을 가지고 있어라는 그 네. 카피라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진 그러면은 청바지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를 G로 바꾸면은 유전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라는 식으로 비춰줄 수 있어서 백인 이게 여자가. 백인 우월주의냐 이게 미국이 왜 이러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네.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더라고요. 미국은 원래 자유주의고 공화주의이긴 하지만 어떤 그 계층적으로 내가 더 우월해 니네들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미국이 원래 저런 나라가 아니야. 왜 저렇게 윽박지르고 막 이러지?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나라다라는 걸 네.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지금 미국 뉴욕 증시가 지금 지수만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위로 치우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고 지금 뭘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AI가 진짜로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거냐 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예. 있는데요. 1990년대랑 이제 최근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1990년대 닷컴 버블이 있었죠. 예. 네. 닷컴 버블 당시와 지금 현재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닷컴 버블 때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스닥 기준으로 그 90년대에 5배 올랐습니다. 5배. 아, 지수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률을 보면은 1995년부터 20%, 25%, 40%, 80%막 이런 식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그게 닷컴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걸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산성의 쇼크예요. 쇼크라고 얘기할 정도로 생산성이 엄청나게 개선된 거죠. 예. 그게 뭐 때문에 개선됐냐라고 생각하면 PC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생산성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됩니다. 맞아요. 그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물가 목표가 예. 언제 생겼지? 2%가 그때 생겼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1970년대, 80년대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잡지? 잡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1990년대부터 물가가 잡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1990년대 물가가 잡힌 이유는 생산성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PC 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AI가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의 중요한 화두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AI 때문에 생산성이 개선된다는 게 확인된다면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물가가 안정됩니다. 오케이. 물가가 안정돼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이고요. 이것이 영향을 준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엄청난 랠리를 또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랠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요. 질문을 하고 뭐 무슨 답을 주실까 궁금했는데 뭐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요 말까요 이런 어떤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큰 굵직한 걸 먼저 건드리셨네. 실제로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을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금요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예. 발표를 하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아젠다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 아젠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내용입니다. AI. 노동 시장의 네. 변화인데 음. 전환기의 노동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전환기라는 게 인구의 변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의 변화 이게 지금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 속에서 노동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저는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네. 주가가 좋아요. 실적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10,000명을 잘랐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실제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 시장에서는 AI 때문에 이미 많은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생산이 되는 생산성의 개선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뭐 관세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AI가 이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준 이후에 노동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뭐 맞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일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곳은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서도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은 미국밖에 없을 것 같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노동시장도 경직돼 있고 AI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그렇고 AI에 대한 투자 미국만 하고 있으니까 네. 미국에서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거는 못 느꼈습니다만 오늘 기사 하나 출근길에 봤는 게 판교에 젊은 층들이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신규 채용이 줄고 오히려 뭐 신입 직원들이 감당할 만한 것 같다가 뭐 AI로 대체하고
이런 어떤 흐름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뭐 미국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AI 할 때마다 생산성 향상은 공감하고 맞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 하지? AI와 로봇이 발달한다고 했을 때 결국 남은 사람들은 뭘로 하죠? 그냥 주식이나 하고 코인이나 해야 되나? 네. 뭐 그것도 뭐 돈이 있어야지.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가 네. 그냥 정말 말을 잘하잖아요. 네. 어떤 질문에도 거침없이 대답하잖아요. 약간 방금- 저기 머스크과요. 네. 이 대표도. 근데 방금 전에 그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30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사람이. 본인도 음. 고민이 되는 거죠. AI 시대가 되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도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무슨 독서를 뭘 어려서부터 독서하고 뭐 할 이유가 뭐 있어? 그냥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질문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질문을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읽은 책에서 나왔던 그 인상적인 게 이런 얘기였어요. AI 시대가 되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챗GPT한테도 어떤 질문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그게 얘기를 질문 잘 다르죠. 못하면 무시당해요. 네. 그러니까요. 걔한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챗GPT를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LLM을 쓰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너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역으로? 해보는 거죠. 아.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일 선결된 조건이 뭐였냐면은 좋은 질문을 받아보는 거거든요. 네. 너 나한테 질문해봐. 내가 그동안 너랑 얘기했던 것 중에서 너는 이런 걸 보면 너는 나한테 뭐가 제일 궁금해?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 딸에게도 그렇고 저희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봐. 너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게 되게 앞으로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질문을 많이 해라. 갑자기 오전에 개장 개장을 앞두고 앞두고. 굉장히 거대 아니, 단어를 근데 이야기하는. SBS 비전 머니쇼 참 보면 한가해요. 네, 아, 네. 남들은 지금 오늘 뭐 급등주, 급락주 찾고 있고 관심주 찾고 있는데 질문을 그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제가 잘못했네.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제가 되냐. 잘못했네. 지금 네. 네, 질문이 적절하지 않죠. 아니 그러면 뭐 하겠어? 어제같이 미국장도 놀고 우리도 뭐 오늘도 뭐 그냥 어제처럼 안 빠지기만 하면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네. 투자의 관점에서 좀 중요한 인사이트가 네.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AI 시대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한다. 그럼 그 해고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보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고 얘기하죠. 네. 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미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해고의 대상이고 임금 삭감의 대상이에요. 그 AI가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돈도 있고 그리고 머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투자밖에 없어요. 아 정말로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농담처럼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잘렸다고 하는 10,000명이 나와서 할 일이 뭘까? 치킨집을 차릴까요? 아니요. 투자를 할걸요. 아, 그러니까 돈이 투자를 있으니까. 쪽으로 좀 더 많이 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한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은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잉 유동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잘 보시면은 미국의 MMF에 예. 네.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돈이 7조 달러가 넘게 7조 있어요. 달러요. 와, 그리고 예. 미국의 예금에 네. 25조 달러가 있어요. 예? 25조 달러가 예금에. 있다고요. 예금에. 예금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디로 갈지 가고는 싶은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자리를 찾고 있는 그 돈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자산의 가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번 주 뭐 잭슨홀 미팅이고 뭐 기업들 실적 발표고 이런 이슈들이 막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네. 제가 예. 네. 그런가요? 아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데 결국에는 뭐 기업들 실적이 좋든 안 좋든 돈의 힘으로 시장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앞서서 경기와 또 무관하게 이제 주식시장 자산 가격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네네. 예.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좀 발바닥을 땅에 딛고 네네. 그거 저기 뭐야 갑자기 저 여러 구루라 할 만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나 유나이티드 헬스 샀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화제가 되고 있고 뭐 네, 버핏도 맞아요. 그렇고 드래크밀레도 그렇고. 예, 예. 드러큰 밀러도 그렇고 뭐 심지어 마이클 버리까지 뭐 그런 식인데 어제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팔란티어는 잊어라 뭐 이런 식이에요. 흐름이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딱 한마디로 할 거면 요약하면은 야, 비싼 거는 이제 대충 빠져나오고 싼 거 중에 골라라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코로나 때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예.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가 금리가 내려가면 네. 성장주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그 둘은 상관이 없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나스닥이 올라간다라는 그 명제는 이미 죽은 말이에요. 맞아요. 깨진 것 같아요. 관계가 예. 없고 얘기조차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당시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매크로를 하고 경제를 분석하는 분들한테 주식시장 어떻게 될 거야라고 물어보지만 네. 지금은 안 물어보잖아요. 네. 예. 지금은 안 물어봐요. 예. 지금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안 물어본다고요. 왜냐하면 그 명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도 그렇고 9월달 FOMC 회의 때 금리를 내릴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성장주가 좋아야 되잖아요. 어? 근데 이미 좋았는데요. 이미 좋았어. 이미 좋았어요. 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오히려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금리가 조금 높아서 죽을 것 같았던 애들이 죽진 않겠네 아, 이런 거죠. 그래서 맞아요. 뭐 제약 바이오.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진다 하면 러셀 2000이 더 올라. 그러니까요. 오히려 네. 거꾸로죠. 맞아요. 옛날에는 네. 성장주가 좋았거든요. 나스닥이 올랐어요. 올라. 근데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수록 러셀이 좋아져요. 왜냐하면은 맞아요. 러셀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겠네. 죽진 않겠다. 야. 아.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도 랠리의 성격으로 러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네. 좀 네.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네. 저도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이제 바이오 섹터가 우리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조선, 방산, 반도체 막 이런 이제 섹터들이 많이 올랐는데 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그 금리가 내려가면은 어쨌든 미래에 대해 상상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저는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3,172, 코스닥은 어제 2%가량 떨어졌는데 오늘 호가 분위기는 지금 0.9% 추가적인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790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호가 분위기에서는 1.5%, 0.7% 상승 예상됩니다. 7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65,000원. LG 에너지솔루션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129,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0.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215,0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89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KB금융은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08,700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6만 원, 기아는 101,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1%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3만 5천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상승 예상되죠. 각각 예상 체결가는 13만 2,500원, 56,300원, 펩트론, 파마리서치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5%가량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2% 좀 떨어졌는데 오늘 추가적인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1,300원. 이 가운데 리가킨바이오가 지금 1% 가까운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 15만 2,500원. HLB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ABL 바이오 모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예측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아서요. 예. 네. 뭐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종가만큼은 좀 이렇게 보합 수준에서 거쳐줘야 되는 게 예. 여기서 오늘 더 밀리면은 기술적으로는 안 좋은 신호가 나옵니다. 일목균형표로 따졌을 때 오늘 만약 더 밀려버리면은 후행 스팬이 이제 가격대 뚫고 내려오는 이제 매도 신호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21선이 무너졌고 이제 61선까지 그 공간이 그동안 네. 너무 많이 올라오면서 이격이 커져가지고 여기서 밀리면 이제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털려야 되는 포지션이 나올까 싶어서 그게 좀 걱정되는데 뭐 요 정도로만 그쳐준다면 다행이겠죠. 아니 근데 이 대표 저기 바이오 얘기 조금만 더 하십시다. 예. 미국도 그동안에 지금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고요. 우리 뭐 일라이릴리 얘기했고 노보노디스크 얘기하고 했는데 조금 이제 반전에 최근에는 올라오죠. 유나이티드 헬스도 그렇고 뭐 그런 한데 우리 국내가 바이오가 이제 수시로 이제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테마주의 성격을 띠든 간에 한 번씩 보면 시세는 나옵니다. 시세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속성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의문스러운 거는 기대감 내지는 어떤 희망, 스토리텔링은 좋은데 어떤 그 받쳐주는 숫자에서 늘 이렇게 좀 불안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우리 국내 바이오 쪽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그 방어주죠. 안정적인 회사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네. 뭐 그런 배당주의 성격이 강하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가는 거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에 의해서 설명되기보다는 기술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네. 경향이 네. 강하죠. 그래서 그 기술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변동성이 좀 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은 뭐 알테오젠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진짜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기술이 뭐 빅파마든 어쨌든 글로벌리 봤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 이제 AI 얘기하니까 또 요 얘기도 여쭤보시면 돼. 구글 제미나이 우주에서 첫 보니까 시험 운영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데이터 센터가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진짜 네. 중요한 뉴스가 뭐냐면은 조만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는 금액하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는 금액이 역전될 겁니다. 그 정도로 커요? 네.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가? 네.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는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는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역전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는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센터 예산이 축소됐는데 이유가 데이터 센터 앞에 AI가 안 붙어 있어서 AI 안 붙은 건 빼 그래가지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지금 쪽 하시는 거 아니고? 네, 정말로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상업용 부동산을 넘어설 정도다. 그래서 예. 지금 뭐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정말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뭐가 부족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블룸 에너지 네. 뭐 그리고 이제 퍼스트 솔라 이런 네. 회사들까지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전력 수요 이유는 때문에. 뭐냐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예. 거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는 뭐냐면 이게 쿨링 시스템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열을 식혀야 되거든요. 예. 더 좋은 반도체가 나올수록 열을 식혀야 되는데 열을 식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열을 식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굴리는 이제 뭐 코어웨이브 같은 회사도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을 식혀야 되니까 그냥 우주로 보내버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우주로 이제
보내겠다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짓겠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예. 메타의 저커버그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건물을 언제 짓고 있냐? 그냥 천막을 짓고 거기다가 그냥 해놓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예.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반도체 칩에 있는 그런 그 블럭이라고 보시면 예. 되거든요. 그럼 그 블럭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우주에다 갖다 놔도 되는 거죠. 이제 우주에 떠다니는 우주에 떠다니는 거죠. 거죠. 네. 야 그림이 잘 안 나오네. 크기가 얼마나길래? 뭐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쨌든 할 정도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가 아니라 엄청난 투자가 지금 거기 진행되고 가면 있다. 안 시켜도 되는가요? 뭐 덜 시켜도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여기 우주에 가보지 못한 3인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네. 예. 뭐 물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AI 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등식이 그럼 거기서 성립되는 전기는 어떻게 공급해요? 전력. 전력은 태양열이 있잖아요. 태양열. ESS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블룸에너지 말씀드렸던 게 네.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가 없으니까 네. 원전도 뭐 다시 지으라는 얘기가 나오고 연료 전지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고 가스를 돌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구멍을 더 팔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 지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아,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AI가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고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고 그렇죠. 그런 네네. 상황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봐야 되는데 네.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고요, 에너지. 전기가 부족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도 부족하고 다 지금 다 부족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한 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8월 1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이번 주 잭슨홀 심포지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제롬 펄 연준 의장이 어떤 신호를 줄지에 대해서 투자자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PPI 생산자 물가지수 이후에 25bp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회담 이후 유럽 정상들 다자회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양시장 어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좀 보합권이라 뭐 아직까지는 좀 탄력적인 반등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2%대 하락이었거든요. 코스닥은 799, 코스피가 3185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5% 올라갑니다. 74,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56% 오름세로 26만 9천원, LG에너지솔루션 0.78% 상승합니다. 38만 6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8%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세고요. 이 가운데 현대차는 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 내림세고요. HD현대중공업 0.5% 떨어집니다. 47만 3,500원, KB금융 약보합권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2% 떨어집니다. 10만 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소폭 내림세를 보여주네요. 지금 43만 9천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1%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13만 2,800원, 어제 5% 넘게 빠졌었죠. 에코프로도 1.78% 반등이고요. 팩트로는 보합권이고 파마리서치가 0.4% 상승합니다. 67만 1,000원이고요. 삼천당작 1% 약세입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4만 9,800원 0.7% 내림세고 레인보로보틱스 보합권이고 HLB가 1.7% 하락합니다. 38,900원. ABL 바이오가 2.4%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리튬 관련주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리튬 관련주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 10% 이상 급등합니다. 3,110원 선이고요. 세비캠도 지금 10% 강세고 리튬 포어스 6.9% 강세입니다. 유일 에너테크가 3% 올라가고요. 미래나노텍도 1% 올라가고 미래산업도 상승세고요.
후성 강원에너지, 뭐 성일하이텍, 중앙첨단소재 다 1%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V첨단 소재도 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좀 올라가네요. 자,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SY스틸텍이 지금 5% 강세입니다. 5,820원 선이고요. 현대 에버다임이 2% 상승합니다. 8,760원. 그리고 HD현대 건설기계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2.7% 상승 보여주고 있고 오늘 ENM, SG 그리고 지금 SY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산세부틱스, HD현대 건설기계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NFT 관련주들이 좀 올라갑니다. 미투온이 8% 강세입니다. 6,120원이고요. 컴퍼니K도 4% 상승합니다. 그리고 다날 카카오도 지금 1%, 2% 상승세고요. 핑거도 1.4% 올라가고요. 에이스토리도 1.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게 NFT 쪽에 속한 종목들이 또 웹툰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투온이 그렇습니다. 미투온이 8% 강세고 대원미디어도 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이 164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이 117억 원 매수 우입. 이 가운데 외국인은 28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가 290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4억 원, 18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3원 50전 상승한 1,38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시장은 보합권이고 역시 섹터 간의 이제 순환매 양상이 좀 이어집니다. 네,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저기 이 대표 그동안에 쭉 그거 이런저런 강의 내지는 시황 영상 만들면서 정리가 되셨나 몰라요. 관세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 우리 뭐 15%라고 하는데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건 50% 맞는 건 맞나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직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뭐 300% 얘기는 또 뭐고 최애국 대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세요 그거? 정리되세요? 관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인식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진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관세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관세라는 얘기 자체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관세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으악하면서 이제 4월 달에 이게 뭘 말이 되는 거야라고 했다가 예.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관세를 15%밖에 안 붙인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무섭게 돼버렸죠. 어떤 관세가 15%나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돌아보면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네. 돌아보니까 미국으로 돈이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진짜로 관세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이야기는 미국에서 올해 관세로 걷어들일 수익이 300억 불, 300빌리언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대충 한 500조 원 정도 됩니다. 500조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네. 올해 생긴 돈이 그만큼 이동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관세를 내고 있다는 얘기고 저희가 이제 초기에 얘기했던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에 있는 수많은 그런 정상들을 한 자리에 그냥 앉혀놓을 수 있는 그런 나라구나라는 걸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세에서도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국이 왜 저러냐 원래 그렇다 이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얻어낸 것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우리는 잃는 것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미국이랑 협상할 때는 미국이 진짜 옛날처럼 우리가 뭐 언론에서 뭐 나온 것처럼 미국이 예전 같지 않고 미국이 패권을 잃을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 부분은 조금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관세를 낸다기보다도 관세 때문에 우리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요구를 한다면은 야 관세 때문에 너희 지금 납품가 좀 낮춰줘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부담은 느낄 수 있지만 네. 우리가 관세를 내는 건 아니죠. 근데 정확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내느냐는 이제
달라요.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업마다. 다르죠. 소비자가 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수입업- 공급자가 내기도 예, 하고요. 예. 누가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내느냐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누가 옷을 벗고 수영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를 이제 아. 어려운 했잖아요. 똑같이 예. 관세가 올라가면 누가 협상력이 있는지가 나와요. 맞아요. 그게 나오지.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음. 키만 그게 가르마가 타지는 거죠. 이게 좋은 회사랑 그렇지 않은 예. 회사랑 수입업자 낼 예. 수도 있고 수출업자가 낼 수도 누가 낼 있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누가 내느냐는 누가 힘이 세냐 목소리가 크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네. 또 우리 가상자산에 또 있어서 또 일가견 있는 우리 이 대표 나오셨으니까 자, 이 기사가 올라오네요. 네이버가 그 뭡니까 위메이드가 발행했던 블록체인 기반의 그 가상자산 위맥스 그거 뭐 한 38억 2,600만 원 86만 개가 좀 넘나 본데 이거 이제 결국 상장 폐지되고 뭐 하다 보니까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했다. 위믹스 투자 실패 전액 손실 했으니까 뭐 이런 어떤 거의 뭐 아무거나 하다가는 이럴 수도 있다 하는 어떤 그건데 자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 비트코인보다 더더욱이 한 게 이더리움 자 요 최근에 요 가상자산에서의 이슈 거기다 또 맨날 여기저기 스테이블 코인 난리가 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그 제가 최근에 네.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이제 보면서 예.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국에서 진행됐던 세 가지 법입니다. 지니어스 법이 있고요, 클라리티 법이 있고요, NT CBDC 법이 있어요. 세 가지 네. 법이 있어요. 제가 이 법을 주말 동안 이렇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네. 정말 좀 놀랐는데요. 예. 뭐가 놀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NT CBDC 법 같은 경우에 예. 이거는 뭐냐면 연준 너 혹시라도 CBDC 할 생각 있어? 절대 하지 마. 너 못하게 법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아 그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어쨌든 지금 미국이 강하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CBDC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연준에서. 연준에서. 연준 니네들은 통화 만든 그런 거 하지 마. 너는 하지 마라고 어. 얘기한 거라고요. 어. 이렇게 얘기할 스테이블 정도인가?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은 하고 하고 CBDC는 하지 말라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클라리티 법안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정해줄게. 이거는 코인 내가 이건 인정해주는 코인이고 아니고 이걸 내가 정해줄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탈중앙화라는 거를 내가 정의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인 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트코인을 처음에 주장하고 비트코인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싫어서 만든 거거든요. 미국 정부 저렇게 돈을 찍어내고 진짜 짜증난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돼 있고 네. 우리는 범접할 수 없어. 니네도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잠깐만 너 일로 와볼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탈중앙화라는 거는 내가 정의해줄게. 일로 와봐 하면서 일로 와봐 하면서 비트코인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원래 좋아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인 거죠. 네. 나는 탈중앙화를 내가 주장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을 좋아했었는데 탈중앙화를 미국이 주장을 해버리네요. 미국이 정의해버리네요. 네. 법으로. 그러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쓱 이렇게 안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더리움도 그래 내가 인정해줄게. 뭔가 제도권으로 다 들어. 제도권으로 싹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원래 제도권이 싫어서 만들어졌던 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네. 오히려 더 이게 이상해지는. 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 라는 어리둥절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안고 간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더리움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딱 거기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아닌 줄 알았는데 네. 미국이 인정해줬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피터 틸이 샀네 누가 샀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더리움도 인정되는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면 가상화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라는 것을 원래는 미국이 싫어서 나온 건데 미국이 그냥 이렇게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미국은 예.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자산으로 인정해주고 네. JP모건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걸 연결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네. 담아놓을 그릇이 없는 거죠. 담아놓을 금융상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이든 뭐든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조 달러나 되는 MMF, 네. 25조나 달러나 되는 예금, 이 돈들이
갈 데가 없다. 여기로 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자산 가격 상승을 예측해 볼 때 어느 쪽이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네. 해봐야 되고 그 가치라는 거를 사람들이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건지가 중요한데요. 많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가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AI가 될 거고 비트코인 될 거고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AI, 에너지, 비트코인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절로 가네? 그럼 나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이동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동될 돈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보다는 그런 관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될 건데 돈이 많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리저리 세상 돈은 다 미국으로 쏠리는 것 같은데 자꾸 그렇죠. 달러 약세 전망은 나오고 달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달러 약세는 뭐 그냥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시적일 거다. 네, 네. 아하.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달러 약세가 그 뭐 중요한 거는 그 아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돈들끼리 경쟁인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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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어글리 컨테스트라고 누가 더 못났는지를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화도 내가 뭐 달러보다 덜 못났어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라서 그 안에서의 경쟁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앞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팔란티어는 이즈라는 그런 보고서는 일시적으로 좀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좀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 예. 앤드루 레프트라는 분이 공매도를 잘 하시는 분이 예, 예. 그분이 이제 공매도를 했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분이 잘 이제 쇼크업을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네. 주가가 조정을 받을 거거든요. 워낙 많이 올랐고 예, 비싸서 예.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빠질 때 잘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일시적인 조정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뭐 한 30% 정도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예, 많이 예. 올랐으니까. 예. 네. 팔란티아 주주분들은 그러시지. 그 레프트인가는 그 양반 코피 한 터졌으면 좋겠다. 아니 뭐 근데 뭐 그분도 뭐 드셨으면 좋겠고 네, 돈 버셨으면 좋겠고. 아니 주식시장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도 벌고 나도 벌고가. 아니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빠질 수 있으니까요. 타이밍적으로, 예. 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네네.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요. 참 이게 짧게 놓고 보면은 참 손실이 날 때도 있고 수익이 날 때도 있는데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AI하고 에너지하고 비트코인 이렇게 그렇죠. 세 그 가지로. AI에서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팔란티어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 비싸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계속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그분도 쇼커를 잘 하시고 조정 받을 때 없었던 분들도 사시고. 뭐 좀 사시고 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래저래 조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들고 가고 네, 네. 그렇죠. 심플하다. 근데 언제까지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AI가 이제 끝날 때 AI 언제 끝나지? 이게 AI 얘기는 언제 끝나지? 그럼 저는 AI 압도적인 승자가 나올 때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압도적인 승자는 없잖아요. 이번에 GPT-5가 보여줬잖아요. 예.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은데 예. 앞으로 계속 더 하겠죠. 투자를. 오히려 구글 제미나이가 훨씬 좋다는 평가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글도 포기 안 하고 메타도 포기 안 네. 하고 일론 머스크도 포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러네요. 만약에 누가 1등이 나오면 예. 네가 1등이니까 나는 포기할게라고 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나왔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고 가는 날이 되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